자기를 유혹에 넣는 사람들이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끊어내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예.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지 못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경험이 좀 아직도 부족하죠. 예. 예. 뭐 곧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봐야죠, 뭐. 예. 아니 그거 무슨 뭐 날짜 잡아서 합니까? 하면 되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돌아와야 돼. 아니 국민의힘과 비상계엄이 무슨 관계가 있어? 윤석열 혼자 한 일인데 그 몇 사람이 한 일인데 당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왜 그거를 덮어쓰고 그거에 붙잡혀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예. 거예요, 당이. 목사님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예. 이제 보수 정당이 또 새롭게 뭐 출발하고 뭔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 지금 보수 정당, 보수 계열 정당에서 목사님이 좀 주목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든가 이번에는 보수의 원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명진 목사님과의 성탄 특집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저 뭐 은퇴했으니까 예.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뭐 별 특별한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성탄절 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뭐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성탄절의 의미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 뭐 성탄절이 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보다는 산타크로스가 훨씬 더 예수님보다는 예. 인기가 있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냈죠. 요즘은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성탄절은 굉장히 저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예. 해탈한다든지 예. 뭐 보살이 된다든지 예. 뭐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됐다. 그건 굉장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신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신이 사람이 됐는데 요즘처럼 뭐 VVIP가 된 게 아니고 그 아주 가난한 또 미천한 그런 신분으로 됐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지만 뭐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 뭐 그런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 그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럼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 같은데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었다. 그렇죠. 신이 그런 모습으로 왔으니까 예.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배고픈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었다, 신이었다. 예. 굉장한 기독교의 진리죠. 예. 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장소가 또 말구유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 이것도 네.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습니다. 오셨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는 또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는 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그렇죠.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성경 구절도 생각이 나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 특히 정치가 바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어렵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을까를 가장 고민해야 할 직업이 또 정치라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글쎄 이 정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거든요. 예, 뭐 나라가 국회에서 하는 일이 또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 사실은 뭐 신문에도 나고 크게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게 마지막에 보면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오히려 더 그럼요. 크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는 다 발전도 하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유독 이 정치만은 자꾸 후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타깝게 그치가 없고요. 그 무슨 정치가
가난한 사람들 뭐 어려운 국민들을 돌보는 일, 난 그런 것까지도 바라지도 않겠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정치가 예. 정치인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 길을 피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정치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국회도 있어야 되고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는 게 우리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참 예. 많이 있어요. 임명지 목사님 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에는 노동운동의 현장에 항상 계셨던 분. 그랬습니다. 제가 뭐 70년대 80년대에 특별히 뭐 영등포에서 여성 노동자들 예. 요즘은 뭐 격세지감입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참 우리 노동자들이 특별히 여성 노동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뭐 그 여성 노동자들과 제가 한 뭐 15, 16년 가까이 뭐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그때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화두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서 살던 때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를 좀 이뤄야 되겠다. 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에도 이제 자연히 앞장서게 되고 그래서 뭐 제가 그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감옥을 제가 4번 갔습니다. 네. 정식으로 기소된 것만 4번, 예. 재판을 받은 것만 4번 가기도 하고 한 번은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마는 제가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추방이요? 예, 국외 추방이요? 예. 오. 그래서 망명도 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 호주로 가서 살다가 왔습니다. 아, 추방당해서 뭐 그런 예. 일도 있고 그랬는데 글쎄 뭐 요즘은 어떻게 또 제가 보수가 됐네요. 보수 올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요. 그 네. 지점. 그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의 아주 대표적인 네. 그 단체인데 거기 창립 멤버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시고. 네. 그런데 예전에 임명진 목사님이 맞서 싸웠던 정당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자유한국당인가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때는 네.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셨다. 네. 이때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임명진 목사가 왜? 그때 그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하셨던 결심하게 된 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저는 뭐 아시는 대로 그래요. 평생 동안 그 젊었을 때 그 제가 맞서 싸웠던 뭐 지금 새누리당 국민의힘 예. 이제 어떤 공화당 군사 정권의 그런 그 후신 아니에요. 공화당, 민정당 이렇게 그렇죠. 이어져 오죠. 예, 제가 예. 뭐 새누리당에 가 보니까 저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거기. 예, 사실은 그 당하고 관계를 맺게 인연을 맺게 된 거는 그 강재섭 대표 때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만은 윤리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예, 했습니다. 예. 그때 한 2년간 했습니다. 제가 윤리위원장을 그 당에 그때는 이미 한나라당 2년은 그 전부터 시작이 돼요. 네, 한나라당 예. 때인데 그것도 뭐 가게 된 게 아니라 그때는 차떼기 당이었었습니다. 예. 한나라당이라는 데가. 그런데 뭐 그 당에서 강재섭 대표나 또 거기 황우여 씨가 거기 사무총장을 할 때인데 그 윤리위원장을 좀 꼭 해다. 그 당이 뭐 그땐 도덕적으로 참 그 차떼기 당 소리를 듣고 거의 뭐 맨날 그 성추행 그런 그 추문만 있었던 예. 그런 제가 갔을 때 18번째 있었습니다. 아. 성추문이 예. 보도된 것만. 예. 예? 그러니까 뭐 성추문당으로 소문도 나고 그랬던 당인데 저보고 와서 계속해서 윤리위원장을 해달라고 그 황우여 총장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는 이제 교인들도 뭐 거기를 왜 가느냐 이제 그런 말 반대도 많이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그 어떤 한 당에 네. 그 윤리 문제를 좀 돕는 일, 세우는 일은 그건 또 종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황우려 씨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뭐 성경에 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그래서 좀 오시라 그러는데 소금이 어딘 가고 안 가고 그거 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필요한데 예. 와야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저는 기독교를 역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이 예. 결국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아까 그 황우려 그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무슨 나는 미역국이면 가겠다. 나는 뭐 김치국에는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예. 필요한데 간다. 그래서 뭐 조건은 여러 가지 내걸었습니다. 내가 입당은 하지 않겠다. 예. 이제 그리고 뭐 이건 간섭하면 나는 못하고 내가 소신대로 하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2년 동안 윤리위원장을 했는데 뭐 서리빨처럼 했습니다. 저보고 수많은 사람을 제가 징계를 했습니다. 예. 가서 당을. 심지어는 대표도 징계를 했습니다. 예. 강재섭 대표인데 이분이 그때 사회봉사 3일 동안을 저 경남 합천에 가서 양파 까는 그런 그 봉사를 네.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이만은 아니겠지만은 뭐 민주당에서 그때도 저를 가리켜서 좀 참 그 뭐 아주 자기들이 아주 이렇게 피나는 사람이다. 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권 뺏겼다. 뭐 이렇게 할 만큼 이제 그런 연연이 있었는데 예. 뭐 그리고 뭐 전 교회로 돌아왔죠. 예. 사실은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고생했지만 무슨 뭐 돈 한 푼을 받아본 적도 없고 끝난 다음에 어디 뭐 그 흔한 사회에서 한번 가라 소리도 안 하고 예. 정권은 바뀌었는데 뭐 밥 한 끼 안 사고 예. 그게 정당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뭐 당이 갈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이 뭐 밑바닥에 가라앉았는데 아마 자기들이 생각을 하다가 이 당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친박이 아니었던 사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각을 세우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그래도 우리 당에 좀 애정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그러다가 아마 제가 예. 낙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했어요. 예. 무슨 비판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좀 핍박도 받았어요. 박근혜 정권 때. 예. 예를 들면 뭐 교과서 문제만 하더라도 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네 버전이 있는데 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그 네 역사가 예.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를 그렇게 단위를 다 하나로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느냐. 예.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뭐 이런 거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예. 뭐 그때 뭐 집상시 뭐 예. 눈꼬리 뭐 예. 이런 것들 또 뭐 박 대통령의 그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아마 그런 제가 뭐 사양했죠. 뭐 물론 사양하죠. 거길 제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인데 무슨 거기 가서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을 합니까? 그랬는데 이분들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미리 발표를 하고 예. 자기들이 미리 언론에 발표를 하고 10시인지 9시쯤 발표를 하고 그걸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예. 문 안 열어줬어요. 예. 2시간 동안. 그 추운 겨울인데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그래도 집에 들어오기라도 해야지 저 추워 밖에서 떠는데 제가 5시간을 시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가서 주구나 여기서 주구나 마찬가지다 뭐 이러고 그 정우택 예. 그때 원내대표가 심지어는 부엌으로 칼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는 여기서 중동계 났다 뭐 이러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하, 내가 지금 안 간다고 그러는 게 내 명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예? 저렇게 간절하게 필요로 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도 역할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임명진 목사님의 인생이 큰 변곡점을 2차례나 맡았는데 결국은 보수 정당이 가장 어려울 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구원투수처럼 등장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보수 정당이
그 두 번 구원 투수로 등판하실 때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것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되고 이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보수 정당이 과연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이냐 평가가 엇갈리는데 대단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처음에 후보가 됐을 때 논란이 있었을 때 뭐 저는 무슨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니까 또 뭐 당에 제가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예. 아니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무슨 갑자기 예? 대통령이냐 예.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하고도 결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인기가 있었으니까 윤석열 씨가 저 사람을 데려다가 후보를 만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영입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적인 그런 그 철학이 있는 사람이냐, 보수적인 말하자면 그 보수 정당에 결이 맞는 사람이냐, 이건 난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네. 이거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이 검찰 출신들, 법조인들이 지금 국회의원에 너무 많이 가 있고, 예. 이거 좀 특히 국민의힘 쪽에 많죠. 많아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도 지금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 윤석열 씨의 그림자가 있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그렇게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요? 이게 국민의힘을 보면 제가 몸나무던 데를 비판하는 건 좀 참 민망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도 뭐 그렇긴 하지만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훨씬 이해 집단이에요. 이게 이념이 보수라는 이념으로 뭉친 집단이 아니라 이해 집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누가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마 데려올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데려다가 후보를 시키고 대통령 될 만하니까 예. 데려다가 그렇게 후보를 시키고 대통령을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적인 이념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하고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자꾸 우리 국민의힘을 연관짓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때 누구 한 사람하고도 의논 안 했어요.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가 한 사람하고도 예. 의논 안 했다는 거예요. 원내대표든지 뭐 아무하고도 의논 안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그때 한동훈 씨가 대표였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이 잘못된 거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이라고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란이라는 건 좀 아직도 사법부에 계류돼 있으니까 그건 네.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아봐야 되겠죠. 정치적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법적으로는 아직은 그거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해가 바뀌면 곧 뭐 판결이 나오겠죠. 판결이 나겠죠.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하나 국민의힘 사람하고 의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같이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내란이라 한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해산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누구 의논이라도 한번 해봤어야지. 예. 무슨 뭐 동조라도 한번 해봤어야지. 그거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의도 안 했는데 왜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관저앞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가서 이렇게 모이고 탄핵에 반대하고 뭐 그러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네.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과 비상계엄을 떼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상계엄은 저거는
좀 엉뚱한 일 아닙니까? 예. 저거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저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게. 목사님 같으신 분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아, 그럼요. 그 있을 수-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아, 그럼요. 분인데. 예. 뭐 비상계엄 계엄 얘기만 들어도 뭐 살이 떨리는 그런 예. 일인데 무슨 이유로 왜 비상계엄을 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민의힘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써야 되는 거. 우려고 인하는 바도 없고 저 비상계엄은 아니다. 저거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딱 그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내란이냐? 뭐 그 부분은 일단 법원의 판단하면 맡겨보시죠. 맡겨자. 예, 이렇게 예, 얘기를 국민의힘이 선을 그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탄핵을 반대한다.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구분은 했어야 되는 거다. 그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관저 앞에 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서 저러는 것도 저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옳아서 옳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어떻든 체포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아마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예. 이 구분을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그 후에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김재섭이라는 분이 비상대책위원장 예, 예. 때도 사과를 했고 예. 무슨 뭐 또 크게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유세를 할 때도 사과를 했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과 안 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목사님.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예. 국민들은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안 거.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완전히 끊고 새로운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를 끊고 말 것도 없어요. 그 혼자 한 거예요. 그 비상계엄 예. 몇 사람하고 같이. 예. 국민의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벌써 끊어졌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예. 근데 그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비판했어야죠. 예. 예. 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이분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투표로는 18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국민의힘 예, 사람 예, 중에. 예. 아니 그런데 이 당대표가 되면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사과를 하자니 지금 뭐 자기를 지지해서 당대표를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뭐 끈이 있는 거고 예. 걱정하는 거예요. 이 예. 사람들이 돌아서면 어떡하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에게 뭐 윤어게인 윤어게인이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윤어게인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게인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비상계엄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씨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겠다는 겁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예. 윤어게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저는 그러고 그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장동혁 대표가 그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아주 근소한 차로 당대표가 되지 않았어요. 네. 이걸 못 떨치는 것 같아요. 단절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본래 이 사람의 장동혁 대표의 소신이 뭡니까? 비상계엄 해제하는 데 가서 투표한 사람이에요. 예. 예? 한동훈 씨하고 같이 정치 노선을 같이 하던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엉거주춤하는데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어떻든 이게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자기를 윤호기에 하는 사람들이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끊어내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예.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지 못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경험이 좀 아직도 부족하죠. 예. 예. 뭐 곧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봐야죠, 뭐. 예. 아니 그거 무슨 뭐 날짜 잡아서 합니까?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돌아와야 돼. 아니 국민의힘과 비상계엄이 무슨 관계가 있어? 윤석열 혼자 한 일인데 몇 사람이 한 일인데 당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왜 그거를 덮어쓰고 그거에 붙잡혀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예. 거예요, 당이. 목사님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예. 이제 보수 정당이 또 새롭게 뭐 출발하고 뭔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 지금 보수 계열 정당에서 목사님이 좀 주목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미래를 보고 계세요? 아니면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개인적인 얘기가 참 짧게 좀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개인적인 얘기하기 힘든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정치를 하기에는 또 보수 진영의 리더가 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저는 예. 있다고 생각.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극복이 잘 안 될 거로 예.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도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나 저러나 지금은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합법적인 방법 절차에 의해서 예.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면서 차차 사람들이 뭐 아직은 대통령 선거도 멀었고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면서 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자, 이 시간이 좀 아쉬운데 이 목사님을 또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성탄절입니다. 네.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 성탄절 맞아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목사님께서 좀 따뜻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국민들이 참 지금 어렵죠. 환율도 많이 올라고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주택 문제도 심각하고 민생 문제가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기왕에 대통령 됐으니까 정말 국민들의 좀 아픔을 좀 어루만지고 잘 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가장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국민들의 상당한 수가 부유한 나라보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성숙된 민주주의가 되는 예. 나라였으면 좋겠다. 어제 발표한 예. 문화관광부의 예. 그 국민의식 조사인데요. 지금 이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고생해서 쟁취한 민주주의인데 이거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해요. 예.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그런 지금 아픔이 큰데 좀 이 정부가 잘해줘야 되는데 무슨 뭐 국민 무슨 여기 다니면서 생중계로 대통령이 챙기는 일을 하는데 정작 국민들의 아픔이라든지 어려움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정치하는 분들이 좀 우리 백성들의 좀 어려운 모습을 좀 잘 살피고 특별히 그늘진 데를 좀 잘 살펴서 예. 그 좀 백성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예. 안보 문제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나라 살림을 맡고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회복됐다고 느낄 수 있고 편안한 삶을 누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